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는 가운데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 가로직선이죠. y는 t와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죠.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gx의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돼요. gx를 잘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gx의 그림은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바꿔보면 x-a의 제곱 플러스 b-a 제곱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어딘가에 있는 x는 a까지겠죠. 색깔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아니고 a인데 a보다 클 때는 그냥 fx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비어있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물론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어서 왼쪽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돼야 되는 거기는 합니다. 만약에 x축이 아예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 뭐 그대로가 되고 그럴 리는 없겠죠. x축이 적당히 중간쯤에 있다고 하면 접어서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x축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H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HT라고 하는 그래프를 찾아보면 중요한 지점은 여기죠. 여기요. 이거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겠죠. 여기요. 베타라고 합시다. 요때는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3이 되네요. 근데 위는 2예요. 요 사이도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0이 되는 거죠. HT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되어 있을 때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는 다 0이죠.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알파일 때는 1이네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는 3이 되는데 베타일 때도 3이죠.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HT는 0인 경우와 1, 3, 2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 함수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t 값이 예를 들어서 베타보다 훨씬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HT라는 게 2가 돼요. t가 베타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접어서 올린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t에 대해서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 두 개랑만 만나기 때문에 t가 아주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는 2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면 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중요한데 이 HT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0 아니면 교점의 개수이다 보니까 자연수로만 되어 있죠. 실수값들 갖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0인데 나머지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되죠. 그럼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니까. 한 번 0인 게 나오면 모든 함수값들이 다 0이 돼야 돼요. 요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하나가 0이면 나머지 다 0 돼야 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수에서의 그래프, 2차 함수나 3차 함수처럼 연속인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함수값 자체는, 이 자체라든지 이 자체는 무조건 정수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에서는 0인데 다른 곳에서는 1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연속이 될 수 없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조건 0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방정식처럼 생각했을 때. 이게 0 된다는 얘기는 HT가 2가 되거나 HT-K가 0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HT가 2가 되거나 또는 HT-K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입니다. 또는.
HT가 2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HT가 2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2가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HT-K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HT가 2가 되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HT-K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이 관계를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부분집합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HT가 2가 아니면 HT-K는 0이 돼야 된다. 요거를 명제처럼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HT가 2가 아닌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그러니까 T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무조건 다 2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HT-K에서 T-K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알파보다 작은 값이 돼야 돼요. 얘가 2가 아니면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K가 알파보다 작아져야지. 그래야지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T가 K 플러스 알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랑 요 범위가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예. 얘가 2가 아니면 무조건 얘는 0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2라고 할지라도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0, 0이라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아닐 때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거를 명제처럼 생각하면, 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K 플러스 알파 여기 어딘가에 K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정확하게 K 플러스 알파보다 베타가 작거나 같을 때 부분집합이 됩니다. 같을 때는 부분집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베타보다 K 플러스 알파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K는 결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K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클 때 이 값이 항상 0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K가 24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의 실수 K에 대해서만 이라고 되어 있잖아. 조건 자체는 K가 이렇게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조건인데 여기는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요 경우에는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X축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HT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연속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곱해서 0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얘가 2가 되거나 또는 얘가 0 된다는 얘기야. 얘가 2가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얘가 2가 아닐 때는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럴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주어진 조건은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X축이 여기가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요렇게 접어서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베타하고 알파 사이의 관계는 거의 똑같아요. 중간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여기가 베타가 아니고 여기가 베타가 돼서 요렇게 베타가 돼서 약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끝.